어느 날 아침 남편과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잔뜩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주영이 소식 들었어? 주영이? 주영이가 왜? 주영이는 우리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4명이서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주영이는 그중 한 친구예요. 우리 넷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붙어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잠시 우리에 대해 소개하자면 지금은 제 남편이 된 진수가 있고, 그리고 주영이, 현지와 저까지 우리 넷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단짝 친구들이었어요. 주영이와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현지는 미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부부 등반으로도 자주 보기도 했어요. 물론 현지는 결혼 전이었지만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는데 주영이 남편하고 이혼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남편이 대답했어요. 하기야, 그동안에도 둘이 계속 싸우긴 했지.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주영이 부부는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한 번 다투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주영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당신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했다더라. 남편이 무심한 듯이 말을 했고, 그래? 또 집 나온대? 자기가 언제 물어보고 왔다고 허구한 날 들락날락하면서. 알았어, 내가 이따가 전화해볼게.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고 난 후 회사로 출근하면서 주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영아, 너 또 남편이랑 싸웠어? 그게 말이야, 이번에는 도저히 못 살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 좀 이상하잖아. 내가 회식에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 만나고 왔냐고 다짜고짜 나한테 따지잖아. 주영이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주영이 말에 의하면 주영이 남편은 의처증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만날 때는 정말 멀쩡해 보였기에 우리는 그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요. 주영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영이 남편은 의처증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네 집에서 좀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남편이랑 정리될 때까지만 있을게. 이혼하게 되면 그때 나 돈 생기니까 바로 나갈게, 제발. 주영이가 저에게 애교까지 부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알았어, 그거야 큰 문제가 없긴 한데 남편이 이혼은 해준대? 제가 물었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야?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내가 더 유리할 것 같던데. 남편이 의처증이라는 증거도 많이 모아놨어. 오늘 화가 났다는 주영이는 오히려 신나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네 남편이 우리 집에 쫓아오거나 그런 일을 만들지 마. 나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제가 주영이에게 당부를 했고, 그런 걱정 마. 우리 남편은 너랑 진수 때문에 절대 그런 짓 못해. 아참, 그리고 진수할 때는 내가 말했는데. 주영이가 말을 하다가 순간 멈칫하는 듯 했는데요. 여기서 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편 이름입니다. 알아, 아침에 말하더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자, 그럼 오늘 집으로 갈게. 저녁에 봐.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주영이는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주영이가 짐을 가득 담은 큰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런 주영이와 우리 부부는 집에서 간단하게 치킨에 한 잔씩 마셨는데, 주영이가 좀 많이 취했는지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하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런 주영이를 보며 우리 남편이 조용히 티슈를 가져다 줬고, 티슈를 받아 들던 주영이가 순간 우리 남편의 팔을 잡고 기대더니 펑펑 울어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때부터 우리 넷이서 워낙 친하게 지냈기에 주영이의 그런 행동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주영이를 순간 밀어버렸는데 주영이가 그냥 소파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영이가 야, 정진수 뭐야, 놀랬잖아 하면서 남편을 째려봤고, 그런 주영이를 보던 남편이 야, 이제 각자 결혼까지 했는데 서로 선은 지키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야 철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난 지금 아내가 있는 몸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주영이가 웃기시네, 아주 순해보 납셨네 라고 했고, 주영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그만 가서 들어가 자. 내일 출근도 해야 되잖아 라며 제가 주영이를 달랬어요. 근데 그 순간 저를 보던 주영이가 너는 진수를 얼마나 믿어? 저에게 정색까지 하고 물었어요. 우리 남편? 부부끼리 뭐 믿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사이잖아.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주영이는 그래? 정말 그럴까? 하고 말을 하고는 큰 소리로 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곧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야, 김주영, 너 그만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취했으면 조용히 방으로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꼴사납게 뭐하는 짓이야. 화가 난 것이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들어간다, 들어가. 그럼 부부들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라. 주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렇게 방에 들어간 제가 자기야, 오늘따라 주영이한테 왜 그래? 남편을 나무랐어요.
아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주영이 저것은 우리가 아직도 철부지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저러잖아. 가끔 보면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 남편한테 쫓겨나와서 나온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남편이 씩씩댔어요.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지금 예민하잖아. 제가 남편에게 다시 말을 했지만 그것도 자기가 잘했어 봐. 주영이 남편이 저렇게 했겠냐고. 남편이 다시 버럭했어요. 자기야 그건 아니지. 주영이 남편 의처증이 엄청 심해서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안 자기도 잘해줘. 제가 침대에 누우면서 말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주영이는 그렇게 한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주영이가 저를 보며 근데 우리 사총사 중에 현지 있잖아. 그냥 요즘 놀러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주영이가 물었어요. 현지랑은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래? 네 전화는 받나 보네. 근데 왜 내 전화는 안 받지? 그런 현지 때문에 서운했던지 주영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주영아,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에게는 말했는데 나 이번 주에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해서 많이 늦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같이 밥 챙겨 먹어. 괜히 기다리지 말고. 제가 주영이에게 말을 했는데 알았어. 내가 네 남편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네 남편인 거 아니까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라. 네가 언제부터 우리 남편 그랬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 네가 말 안 해도 진수가 네 남편인 거는 나도 알거든. 주영이는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저에게 화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주영이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친구 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야 현지, 주영이 너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 아주 잘 지냈지. 아주 신났지. 제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현지가 또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상처받을까봐 난 걱정이다. 나한테는 니들 셋 다 친구니까.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현지에게 걱정 마. 내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다만 빨리 정리해야지. 순간 제 입에서도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어쨌든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니까 무슨 도움 필요하면 꼭 전화해. 현지가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네, 저는 준비가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내일 보시죠. 우리 집 앞으로 오시면 커피숍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상대방 남자가 멈칫했는지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에게 제가 그럼 내일 뵐게요 라고 말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상대방 남자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남자를 보며 생각해 봅니다. 저 남자는 얼마나 또 큰 상처를 받아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라는 것을 할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과 주영이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반겨줍니다. 많이 늦었네. 밥은 먹었어?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제 가방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던 주영이가 아이고 자상한 남편 납셨네. 누구는 좋겠다. 이런 자상한 남편 있어서. 라고 비아냥댔지만 저는 그런 주영이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욕실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이제 진짜 끝이다. 그동안 잘 참았어. 홀로 중얼거렸고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제게 남편이 밥 차릴까 다시 물었어요. 아니 나 피곤해서 이만 잘게. 아참 그리고 나 내일부터 3박 4일로 지방 출장 갈 것 같아. 팀장님이 갑자기 다녀오라고 하네. 갑자기? 남편이 놀라서 물었고 그렇게 됐어. 아무튼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 피곤해서 이만 잘게. 제가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눈치를 봤어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미안한데 불 좀 꺼줄래? 그렇게 남편은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주영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지 얼핏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는데 그새 저는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방에 짐을 챙겼고 나 오늘부터 출장이니까 문단속 잘하고 있어. 남편과 주영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제게 주영이가 잘 갔다 와. 그리고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까. 라면서 활짝 웃었어요. 그래 네가 좀 잘 챙겨줘라. 하고 말했지만 순간 제 입에서 실소가 나왔는데 둘은 제 실소를 못 본 듯 했어요.
남편과 주영이에게 출장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에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꽤 많은 상처를 받은 듯하네요. 저는 퇴근 시간이 되기까지 많이 기다렸어요. 그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지루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잠시 후 퇴근 시간이 되었고 저는 급히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현지가 서 있었어요. 그때 전화 통화 후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우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있었어요. 현지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그런 현지를 보며 현지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렇게 현지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갑자기 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요. 내가 또 그럴 줄 알았다. 혼자 감당하더니 또 그럴 줄 알고 왔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혼자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순간 현지가 제 손을 잡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현지가 그런 제게 화장지를 건네며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현지가 물었어요. 우리 집 앞에 커피숍.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그래 가자.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일인데 빨리 끝내버려야지. 현지가 저를 차에 태우고 우리 집 앞으로 출발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고 제가 내리려고 했는데 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 알았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지? 현지가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그런 현지에게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카페에는 언제쯤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커피숍으로 들어서자 순간 남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현지 씨도 오셨네요. 남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현지가 그런 남자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현지의 말에 남자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순간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잘 보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현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 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현지의 말에 저와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냥 단숨에 끝내버리고 싶었어.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현지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제가 자 이제 가면 되겠는데 라고 말을 하며 현지와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그 둘이 제 뒤를 따라왔는데요. 그렇게 우리 셋은 우리 집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집 앞에 도착한 우리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셋 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 들어가자. 제가 말을 하고는 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자 집안이 아주 조용했는데요. 당연했겠죠. 핸드폰 동영상을 보니 둘이 아주 행복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용히 걸어가서 안방 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때까지도 그 둘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문이 열리자 당황한 듯 했는데 남편과 주영이가 놀라서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는 여보란 짧은 단어가 새어나왔고 제가 그런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남편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었는지 멍하니 있었고 제가 그 옆에 있던 주영이 뺨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라고 주영이가 저에게 말을 했지만 그런 주영이를 보며 우리와 같이 들어왔던 남자가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라며 다시 주영이의 뺨을 내려쳤어요. 그 순간 주영이가 여보 그게 말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보고 의처증이라고? 네 말에 내가 속아주니까 아주 신이 났었겠지. 그리고 뭐 나를 의처증으로 몰아서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고? 내가 너 따위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알았어? 남자가 흥분의 소리를 질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와 같이 들어왔던 그 남자는 주영이 남편입니다. 그런 주영이가 남편을 보며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던 모양인지 여보 나는 진짜 억울해. 주영이가 계속 매달렸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네가 내 남편이었다는 게 참 창피하고 치가 떨려.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맨몸으로 나가줬으면 하는데 아니면 소송할까? 진흙탕 싸움 한번 해줘? 그러면 회사 잘릴 건데 선택은 네가 해. 제가 남편을 째려봤어요. 진짜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남편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는 빌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아랑곳하지도 않고는 주영이를 봤는데요.
주영아,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머리가 참 장식이니? 그건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나 보다, 그치?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제가 비웃으며 주영이를 바라봤어요. 진짜 오해야. 정말 오해야. 오해라고. 얘, 너는 내가 자꾸 너를 우리 집에 받아줬다고 생각하냐? 하기야 머리가 그 모양이니 알 수가 있었겠어? 미안한데 나는 벌써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 관계. 다만 증거가 필요해서 찾고 있었던 거고 또 이번에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한 것도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네 남편 보고 또 내쫓으라고 했거든. 제가 다시 비웃었는데 그런 제 말을 듣던 주영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 다 알고 있었다고? 대체 언제부터? 그 와중에도 그게 궁금했던지 주영이가 물었어요. 네가 몇 달 전부터 우리 남편 팔짱 끼고 어딘가를 들락날락 하더라.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간땡이가 부었는지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 달랐고 그렇게 나 몰래 우리 안방 차지하고 아주 신났었고 제가 주영이를 노려보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주영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 주영이를 보던 현지가 야,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들은 척도 안 하던 주영이가 지금 이 자리는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지 않아? 그리고 현지 너도 웃긴다. 어쩜 그렇게 편들 수가 있어? 너한테 나도 친군데. 주영이가 현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희 둘은 이제 내 친구 아니거든?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현지가 둘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영이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주영이는 잠시 후 주영이 남편에게 끌려나갔고 저와 현지 그리고 우리 남편만 남겨졌죠.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이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집을 나온 주영이를 위로해주기 위해 밖에서 잠깐씩 만났었고 그때도 그냥 한 잔만 간단히 마신 후 들어가야지 했는데 주영이가 계속 마셨고 그걸 맞춰주느라 계속 마시게 되었고 어느 순간 둘 다 만취했대요. 그리고 집 나온 주영이를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모텔에 데려다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주영이가 우리 남편을 자꾸 찾았고 처음에는 주영이가 매달려서 억지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본인도 싫지만은 않았대요.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라고 남편이 말했고 그래서 주영이를 그렇게 찾아 우리 집에 불러들였니? 너희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몰랐을까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주영이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오늘 나를 찾아왔던 것도. 그래서 우리 둘이 계획한 거야. 또 저건 못 봤지? 제가 겨실에 교묘하게 설치해둔 홈캠을 가리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순간 당황했어요. 맞아, 내가 설치한 거야. 근데 둘이 아주 신나 있어서 전혀 모르더라고. 나 사실 저걸로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 세상 참 좋아졌더라. 요즘엔 핸드폰으로 감시도 할 수 있더라. 그 말을 하다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실소가 새어나왔어요. 아무래도 정말 기가 막혔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정말 못만 나갔고 시부모님과 형님네 분들께 갖은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지도 않은 주영이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을 했어요. 주영이도 결국 남편에게 이혼당했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친구 현지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현지야, 좀 잘 선택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이 얼마인데 나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넘어갈 줄 알았단 말이야. 위자료 소송만 제발 날려줘.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영이의 말에 현지가 그동안 함께한 정을 생각했던 인간들이 그지랄했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 둘이? 제발 그딴 소리 입에 담지 말고 너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현지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했어요. 현지가 저에게 그 말을 전해줬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함께한 정이요. 그 말에 제 분노는 더욱 자극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증거가 넘쳐나니까 저에게 상당히 유리하긴 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영이가 현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주영이 남편도 우리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지들 눈엔 적어도 피눈물이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넷이서 한참 붙어 다녔던 소중한 친구들이었는데 정말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과 추억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군요. 오늘 참 씁쓸하네요.